고수온 피해 등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낸 통영 어민들을 위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통영시와 백종원 대표의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빗속에도 축제장에는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날까 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을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대형 사고를 막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각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함안군과 한국관광공사, 일본여행업협회가 특별 출시한 여행 상품인 함안 낙화놀이 행사에 일본인 관광객 450여 명이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수온 피해 등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낸 통영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물을 소비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통영시와 백종원 대표의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축제장에는 방문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끊임없이 방문객이 들어오고 긴 대기줄이 이어지는 곳. 통영의 대표 수산물 굴, 멍게, 멸치, 우럭, 장어가 한자리에 모인 수산물 축제입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수산물 폐사 피해가 컸던 통영. 그 피해액만 248억 원이 넘습니다. 축제는 이런 힘든 어민을 응원하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위해 열렸습니다. 통영시와 백종원 대표가 손을 잡았고 통영 6개 수협이 아낌없이 수산물을 공급했습니다. 도대 해산물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의 시장들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고자 축제 갔으니까 좀 비싸겠지. 아닙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더 쌉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인식을 좀 바꿔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하니까. 곳곳마다 풍기는 맛있는 냄새. 다양한 요리로 선보인 통영의 수산물은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통영의 대표 수산물과 백종원 대표의 기술이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처럼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를 맛보려는 발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친한 대학 동기들끼리 연차를 좀 맞춰가지고 통영 여행을 왔는데 이튿날 코스가 여기를 꼭 방문해보자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비도 오고 하니까 좋네요. 너무 국물도 따뜻하고. 이번 축제의 매력은 통영의 수산물을 마음껏 맛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백 대표의 인지도에 전국의 관심도 커진 데다 공연은 물론 요트 투어 등 통영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게 연계돼 지역을 알리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30여 종의 다채로운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영을 방문해 주셔서 통영 바다의 맛과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영의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통영 어부장터는 오는 3일까지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초선 의원부터 다선 의원까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식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낚시 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낚시 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낚시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정되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법률상 전남 선적이었지만 법률상 할 수 없는 제주도에서 낚시 영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나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법률상 영업구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등 도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상남도와 만나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달 31일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서 위원장뿐 아니라 도내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간부 공무원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경남도의 역전 추진 사업 30건과 4,227억 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의원들에게 도내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의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이 지역의 R&D 예산 확대는 균형 발전의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허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공청회에서 창원 강소특구와 같은 지역 혁신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대한 R&D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역 R&D 지원이 없다면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 R&D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형두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정책자료집 5권을 펴냈습니다. 자료집은 AI와 초거대 언어모델 패권 경쟁, 생성 AI 시대 핵심 인프라, AI 시대의 전략 물자 등의 5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최 의원은 미래 AI 산업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탈락하지 않으려면 핵심 전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국회 가방위 국감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크로스보더 싱크탱크 미디어 더밀크와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이 없는 국감으로 자료집은 인쇄물 대신 QR코드를 인식해 볼 수 있도록 가방위 위원과 보좌진에게 제공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요 활동 살펴봤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경남은 2일 오전까지 평균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선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수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과 한국관광공사, 일본여행업협회가 특별 출시한 여행 상품인 함ang 낙화놀이 행사에 일본인 관광객 450여 명이 찾았습니다. 군은 올해 5월부터 14개 일본 여행사와 공동기획을 통해 일본에서 17가지의 낙화놀이 테마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함안군은 낙화놀이 여행 상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 관광 코스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예상원 창원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예 후보자가 공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할 걸로 보인다는 우려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는 시의회가 시에 송부하면 시는 관련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하게 됩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탑승객 감소와 운송회사 재정난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가조 서대구 시외버스가 1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노선은 거창읍에서 가조면을 거쳐 서대구로 향하는 시외버스로 운행 재개 기념 행사가 1일 함께 진행됐습니다. 거창 가조 서대구 노선은 하루 왕복 2회 운영되며 가조발 대구행은 오전 7시와 오전 10시, 대구발 가조행은 오전 8시와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김해가야고등학교 동창회가 후배들을 위해 모교인 김해가야고등학교에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첫회 졸업생인 제1회 가야고 동창회가 동기들의 모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일기 선배들은 후배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장학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가야고는 후황양성에 힘을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우리 집에도 불이 날까 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데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동현 소방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어떤 것이고 사고 예방을 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단독 경보용 감지기란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로 별도의 전기선이나 설치 공사 필요 없이 손쉬운 설치가 가능한 화재 감지기입니다. 동그란 모양의 그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CCTV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별다른 배선 필요 없이 건전지 하나로 작동하고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여 그 효용이 큰 편입니다. 그 가치를 사례로 들자면 최근 두 곳의 주택 화재에서 나타나는데요. 지난 10월 23일 합천 용주면 소재 한 주택에서 자택에 설치된 단독 경보용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아 콘센트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여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 지난 10월 26일 창녕군 대지면 소재의 한 주택에서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노모와 함께 대피,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가 참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감지기가 화재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작지만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재 시 직접적인 위험은 불길이겠지만 가장 큰 위험은 연기와 유독가스입니다. 화재 시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조기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의식을 잃기 때문으로 나타납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대피 시 눈을 뜨기 어렵게 하고 자욱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에 조기에 알아채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연기를 감지하여 85dB의 경보음으로 빠른 인지를 가능하게 해 신속한 대피나 대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말일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겨울철을 앞둔 11월부터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서 화재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도 11월 한 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 닿는 곳에 소화기, 눈 닿는 곳에 대피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각종 안전 홍보와 캠페인, 교육 활동으로 화재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화재 예방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지금까지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동현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1일 국회를 방문해 공동협력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주요 협력사업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15개 사업으로 요청 예산만 1조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추진단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오는 3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국화 조형물 전시를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시는 국화 개화 상황과 축제 종료 후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형물 전시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는 공연과 체험 등 축제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